여러분,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6~5%나 폭락하며 계좌가 파랗게 멍들었을 때 언론은 일제히 똑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전쟁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바다 건너의 총성 한 번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완벽한 핑계이자 가림막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골마 터지고 있던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엑소더스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환율입니다. 오늘 별표 현실 경제 별표에서는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6~5% 폭락에 소름 돋는 진짜 원인과 붕괴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구명보트에 대해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디 살아남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코스피가 6~5%라는 경이로운 폭락을 기록했던 그날의 뉴스 헤드라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정학적 위기 고조, 전쟁 장기화 우려의 글로벌 증시 패닉, 언론은 마치 세상이 내일 당장 멸망할 것처럼 떠들어댔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피같은 주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합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쟁만이 폭락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왜 유독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이웃 나라인 일본 증시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글로벌 증시가 기침을 할 때 왜 한국 증시만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언론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전쟁 공포는 그저 골물대로 골문 상처를 터뜨린 표면적인 트리거,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시장에서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탈출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자 가림막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던 그 기간의 데이터, 즉 외국인 매도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자본을 맹렬하게 철수시켰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단숨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기 조정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꿰뚫어본 스마트 머니들의 차가운 엑소더스, 대탈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뼈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경제 펀더멘털의 붕괴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다루기 쉽고 자극적인 전쟁 공포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민낯을 보았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난 것일까요? 전쟁이라는 장막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한국 경제의 진짜 암세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 시장을 탈출한 진짜 이유,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통제 불능의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 차트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6~5% 폭락하던 그 시점, 원-달러 환율은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호재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삽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0% 급등,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지수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달러 환산 수익률로 10%의 확정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주식을 내다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외국인 매도 폭탄의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던 특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조 단위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쟁이 무서워서 감정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에 따라 기계적으로 한국 비중을 축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벌인 두 번째이자 더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턱 밑까지 차오른 기업 부채 버블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나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마저 치솟으니 기업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이자 비용까지 겹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겉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비드로 연명하며 환율에 더대 걸려버린 거대한 모래성입니다. 실적 악화와 연쇄 부도,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코스피 6.5% 폭락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환율 급등과 부채 리스크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펀더멘털 붕괴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언론이 전쟁 공포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를 하는 동안 진짜 스마트한 거대 자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도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것이 경제에 쓰나미는 것이 지표 넘어 우리의 실제 일상과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던지고 간 폭탄의 파편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거시 경제의 복잡한 차트와 수조원이 오가는 외국인 자본의 흐름은 종종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순매도 같은 뉴스 헤드라인은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나의 월급 통장과는 무관한 그저 뉴스 속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폭풍의 진짜 피해자는 바다 건너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자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개미 투자자들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최근 6.5% 폭락장에서 평범한 40대 직장인 김모 씨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전쟁 공포가 만든 역대급 저점이라며 떠들어대자 김 씨는 지금이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연끌해서 바닥에 떨어진 우량주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른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언론의 말대로 전쟁 공포만 거치면 부의자 반등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락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환율과 부채로 인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잠깐 반등하는 듯했던 주가는 다시 지하 안반수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하락장 속 일시적 반등에 완벽하게 당한 것입니다. 지금 김 씨의 계좌는 반토막이 났고 다달이 갚아야 할 높은 이자는 그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희망 고문과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가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식을 안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환율 급등은 주식시장을 넘어 여러분의 밥상머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곧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고기 등 수입 식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얇아진 지갑 탓에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메뉴판 가격을 올리자니 단골 손님마저 떠날까봐 두렵고 그대로 팔자니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데 점심 한 끼에 1만 5천 원을 훌쩍 넘기고 마트에서 사과 몇 알 집어들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끔찍한 연쇄 작용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내몰리며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무섭게 쪼그라듭니다. 전쟁이라는 가짜 공포에 눈이 멀어 우리 경제의 기둥인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진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가는 이토록 가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계좌와 치솟는 물가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위기 속에는 언제나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무의 추월 차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수의 스마트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숫자에 기반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내 자산을 불려줄 비밀 무기를 장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 거대한 폭락장 속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유일한 생존 매뉴얼, 그 마지막 구명보트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답은 뜬구름 잡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철저한 현금 흐름과 세금 방어에 있습니다. 언론이 전쟁 공포를 조장하며 개미들을 사지로 내몰 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2026년에 대폭 확대되는 ISA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 나는 최고의 구명보트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2026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평범한 중산층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슈퍼 면세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 테마주에 올라타거나 실적도 없는 성장주에 목숨을 걸 때가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만들어낸 코스피 6.5% 폭락은 역설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박앤셀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우량 고배당주, 튼튼한 금융주, 그리고 고환율 속에서도 강력한 달러 현금을 창출해내는 수출 우량 기업들이 지금 길거리에 활갑으로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낭자한 폭락장에서 여러분이 쥐어야 할 무기는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활용해 고배당 ETF나 저평가된 우량 가치주를 차곡차곡 모아 가십시오. 설령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막대한 배당금은 고환율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훗날 시장이 안정을 찾고 주가가 반등하면 시세 차익은 덤으로 얻게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막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가혹한 법입니다. 전쟁이라는 가짜 공포,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고 간 진짜 우량 자산을 줍고 여러분 가족의 탄탄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절호의 찬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언론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잔혹한 현실 경제 속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민낯과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생존 매뉴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별표 현실 경제 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